이렇게 점집에 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기도 하셨고 또 뭐 직접적으로 사용 안 하시는 무당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냐, 이제 오방기예요. 지금은 이제 제 점상에 있는 건 우리 동자 애기씨 오방기인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태극기도 아닌 것이 이렇게 깃발 이제 5가지. 근데 뭐 예전에는 7방기라고 해서 뭐 흑색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5방기라는 걸 설명을 할까 하는데, 이제 5방기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이제 초록색, 뭐 검정색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정말 검정색의 그 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모르겠어. 색이 까매서 그런 건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 신어머니한테서 받은 게 7방기였거든요. 그 흑색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들 무당들한테는 소위 무구예요. 뭐 부채 방울만이 무구가 아니고, 뭐 흔히들 뭐 TV든 뭐 어디에서 보셨겠지만 뭐 작두 뭐 이런 것처럼, 칼 이런 것처럼 이것도 소위 무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 활용법도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제 해석법, 제 활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네 틀리네 이건 그냥 혼자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댓글에 해주시면 저 마음이 약한 여자라서 상처받아요. 이제 이 오방기는 저는 그래요. 오방기로 점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딱 손님 오면 그냥 오방기를 딱 뽑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한다? 한 번 더 엿줍는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뽑기도 해요. 아니면 내담자가 제가 어떠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재차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색깔마다의 해석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로만 그냥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그 대답에 따라서 해석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이제 무당집에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아니면 구슬해 오셨던 분들은 이 빨간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뭐든 빨간기만 뽑으면 다 좋대, 무조건 좋대. 근데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답이 많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때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그냥 이건 저만의 해석법이에요. 저는 산탈 났을 때도 이걸 뽑기도 해요. 그랬을 때 뭐 딱 이것만 뽑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오방기로 뭔가를 재차 확인을 할 때는 여러 번 이렇게 뽑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다 기마다 장단점의 해석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저는 점사를 보든 무슨 구슬을 일사를 하든 이거는 재차 뭔가 확인, 이제 어떠한 일의 마무리에 대한 확인, 이런 걸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니, 뭐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이시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 오방기라는 거를 보셨던 분들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오면 저는 이 오방기를 모든 손님들한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는 제가 오방기를 뽑게 해요. 아니면 제가 뽑아요. 근데 같이 온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걸 안 해. 그러면 그분은 먼저 점을 보신 분인데,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그거 뽑고 싶어요. 이걸 되게 뽑고 싶은가 봐. 점집에 가면 뭐 뽑고 싶다고 하면 뭐 뽑아는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만의 뭐 이분한테는 뭐 무당의 말을 잘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의 어떠한 의심에 그런 소지가 있든지 그랬을 때 뭔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뽑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일반인분들이 아는 분들 좀 좋아하시는 이 빨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이렇게 해석법이 좀 있어요. 특히 뭔가 이루어진다, 뭐 소원 성취, 아니면 어떠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를 재차 확인, 어떠한 일 끝으로 이게 일이 잘 됐나 어쨌나 이런 거를 이제 신령님들한테 여쭐 때, 그럴 때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령님이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오케이야. 그냥 다 예쁘게 봐주시고 도와주신다. 뭐 네가 오늘의 이 정성으로 드린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을 주마 라고 하는 것처럼 소원 성취 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빨간 아니 뭐 긍정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O냐 X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라는 이제 단답형으로의 해석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붉은기가 굉장히 이 오반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긍정적인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깨끗한 흰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깨끗하죠. 이거는 이제 조상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 상대로 이렇게 뽑잖아요. 뽑을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조상의 덕이 있든 아니면 공을 들였던 집이든 아니면 집안에 저희 같은 이렇게 뭐 신줄이 있든 이런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상신이 이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근데 어떠한 뭐 상담마다는 다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떠한 일사를 정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조상과 뭐 어떤 분들은 천신을 뜻하기도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천신, 뭐 자연신 뭐 이런 그런 신을 좀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거의 일사하고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무슨 공을 들여야 될 일이 있든 아니면 공줄이 끊어진 집도 이거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제 그냥 상담 내용을 보자 하면 아기가 안 들어서요. 그 집에서 이제 칠성줄이라고 하거든요. 뭐 삼신할머니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집에서도 이런 길을 뽑기도 하고 어쨌든 뭐 공덕 이거하고 저는 연관이 됐다고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흰 깃발은 뭐 정화, 치유 어떤 거를 뭐 좋게 보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깨끗한 파란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란기는 뭔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제 이렇게 전환에 이제 법당 보면 이제 신령님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기씨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조금 장군님 기운으로 저는 조금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조금 어떠한 문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어떠한 뭐 관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장군 그러면 되게 막 거칠고 막 남자답고 파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군님의 도움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아니면 장군님의 어떠한 도움이 보호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이 파란개를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거를 저는 이거를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 또한 사람마다 이제 점사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얘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 한 개씩도 뽑긴 하지만 처음에 2개를 뽑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뽑는 경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기운이라고는 봐요.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고 이거는 대답으로 이렇게 해석도 하고 해석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파란기도 뭐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 뭐 문서, 계약, 뭐 매매, 문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장군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뭔가를 이렇게 풀든 도움을 받든 아니면 그 집안에 이런 뭐 신줄이 있든 조상덕을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런 영향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노란기. 제가
오반기 중에서 저도 뭐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깃발 중에 좀 어렵다? 좀 헷갈린다? 라고 이게 긍정인지 긍정인 것 같은데 부정인 것도 같고 막 그런 깃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노란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조상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노란색이잖아요. 금전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딱 뽑았는데 분명히 이 사람 금전 문제로 이걸 뽑았어. 그러면 돈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치만 분명히 이 사람은 조상의 도움으로 하면 이게 금전적인 어떠한 재수를 볼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어쨌든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를 위해서 부정적인 거를 먼저 보여준다? 뭐 이런 표현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해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조상의 덕이 있으면 뭐 금전의 재수를 볼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고 어쨌든 저는 이 해석법이 장점과 단점 이거를 정말 이렇게 무당이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깨끗하면 뭐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라고 했는데 뽑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건 조상이 도와주면 금전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한 이제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해석법 이 또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연두기, 초록기 이제 뭐 저희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당 사이에서는 뭐 흑색기라고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일반 손님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일단 애군, 뭐 액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뭐 흰색도 조상이긴 하지만 이 조상은 여기 이 기를 뽑았을 때의 조상은 좀 원이 있고 한이 진 조상, 객사한 조상,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이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조상. 그러니까 원맺히고 한맺힌 조상들이 조금 따라들 때도 이걸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청춘의 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라든다고 하면 절대 좋을 수는 없어요. 100이면 100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뭐 물에 빠져 죽은 누가 있네, 뭐 누가 있네, 애 못 낳고 죽은 누가 있네,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조상 없는 집이 어딨냐라고 하겠지. 그쵸? 그런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조상 없는 집이 어딨어. 단 그 조상이 해가 되는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이 모든 뭐 살아있는 자손들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를 받는 자손은 그분을 위해서 뭐 천도제, 불교 절법으로는 천도제라 하고 저희들 표현으로는 진옥이 뭐 진진옥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풀어야 뭔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이 조금 편안하다 이것도 있고 이거는 인간관계 구설 뭐 시비 이런 것도 저는 조금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별로야. 색깔은 예쁜데 해석은 별로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반기라고 해서 처음에 빨간기, 하얀기 이건 조금 긍정이 많다고 했죠.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파란기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저한테는 조금 뭐 아픈 질병수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란기, 초록기 이렇게 해서 오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